제21장 신강의 불온일교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1장 신강의 불멸일교 1화. 당문의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단상과 책상들은 엎어져 있었고 각종 식기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도대체 당문 당역의 혼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축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린 곳에 수많은 사람도 함께 죽어 있었는데, 다만 썰렁한 바람이 부는 이곳에 두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 천신장 두 사람이 지상에 내려와 천신의 싸움을 벌이기 일보 직전과도 같은 광경이었으니. 너였구나. 제국의 후예여. 물론이다. 너희 폭강성의 천적, 아수라의 혈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준비된 제석천의 칼이구나. 좀 광화하구나. 글쎄, 나는 내가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데. 너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 용주의 폭강성들의 모임은 특징이 있더구나. 무슨 말이냐? 자주 해주와 유주와 묘주, 사주와 오주가 나에게 죽을 때 자신들을 너무 과신했지. 아니, 과신을 넘어 맹신할 정도더군. 물론 너희들의 수백 년 동안 폭강성의 전기를 물려받은 이보다 더 강력한 존재와 대결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내 녀석이 나도 그전에 너에게 당한 녀석과 같이 그저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냐? 물론 나도 상대를 무시하고 긴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너는 나를 다시 보기 바란다. 사실 나에게 죽은 폭강성이 과연 용주의 인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허허, 이 녀석이 말로 겁을 주려는 것인가? 맹랑한 녀석일세. 후후후후. 나는 너와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 폭강성을 만났고, 또한 제국의 천국자의 지위로 그들의 공능을 취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만든 만저갱이란 곳에서 다른 제국의 후예가 가지고 있었던 유물과 그들의 공능 또한 취하게 되었지. 그런 후로 나는 온전히 각성하였다. 이제는 폭강성의 공능은 나에게 필요가 없지. 다소 말이 길구나. 뭐 그렇다면 말을 정리하지. 이제는 폭강성에게 어떠한 여지 없이 아수라 지저로 돌려보낸다. 녀석아. 내가 당문과 981방의 장모님들을 돌려보낼 때 가만히 있었는 줄 아느냐? 글쎄, 나는 말이다. 오늘 너 하나의 목숨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천지방을 꿀꺽하려 하였지만 이제는 너를 만났기 때문에 너 하나의 목숨으로 만족하고 순화를 보낸 후에 천천히 이 사천지방을 다시 천천히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렇군. 내가 너희 용주에서 제법값 나가는 존재이지. 그리고 아직 나의 세력 중의 절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곳으로 오면 지금 나간 녀석들은 알아서 정리될 것이다. 너는 혹시 농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건의 말에 용두방주, 아니 용주의 신주는 눈썹을 꿈틀거렸다. 네, 녀석이 어떻게 농님을... 뭐 그렇게 놀랄 것은 없다. 너를 돕는 세력이 있듯이 나도 나를 돕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너는 개방 용두방주일 뿐 아니라 바로 50만 농님 수계인 농님대왕이 아니냐. 이 녀석. 내 놈이 우리 용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더냐? 우리 용주들 중에도 내가 농림대왕인 것을 모르는데 말이다. 나는 지금 내 녀석이 욕심이 나는구나. 후후후후. 다른 녀석들처럼 내 육체에 욕심을 내는군. 이거는 신주를 보며 쓴 미소를 지은 후에 하늘을 보았다. 제세 이 화천키. 무슨 짓이냐? 그냥 내 놈이 도망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내가 도망간단 말이냐? 너나 꽁지 빠지게 도망가지 말거라. 알겠다. 시작하자. 그래, 내 녀석은 아수라에게 무엇을 얻어서 세상에 왔느냐? 난 이것이지. 신주는 이미 그의 두 눈에 깊은 혈광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아수라 폭기였고 이 폭강성의 특징이었다. 이 신주의 우수에는 혈봉이 들려져 있었다. 지금 그의 혈봉은 붉은 빛이 번쩍번쩍했다. 마치 사람의 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의 모습과도 같았다. 이 녀석은 피를 무척이나 갈구하지. 매일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먹이지 않았으면 나의 피를 요구하지. 아주 버릇없는 녀석이야. 그렇군. 아주 고약한 녀석이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바로 너희 피를 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제왕 군림보 수르륵 쿵 크르릉 크크크크크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신주의 군림보는 지면을 디뎠을 때
땅바닥은 지진을 만난 것과 같이 갈라지며 일어났고 그 기세는 이건을 향해 쭉 밀고 나아갔다. 콱콱콱콱콱콱콱콱콱콱콱콱파. 이건이 있는 자리에 흙먼지 일어났고 돌덩이가 심하게 튀었다. 허허,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동안 흙먼지가 주변을 덮었다. 그리고 흙먼지가 가라앉고 투둑 투투투둑 쿨럭 쿨럭 쿨럭. 에이 녀석아, 먼지를 일으키고 난리냐. 역시 이거는 멀쩡했다. 다만 그의 옷은 신주의 강력한 기세로 옷이 사방으로 찢겨 너덜너덜하였다. 그의 모양새가 넉마를 뒤집어 쓴 거지와 같은 신세였다. 훗, 내가 거지왕이 아니라 내 녀석이 거지왕과 같구나. 후후후후. 옷이야. 녀석아, 아직 나의 친구는 내 놈의 피를 마시지 않았구나. 혈봉영화, 시산혈례, 혈봉혈로새. 신주의 몸에서 적강이 몸을 타고 하늘로 올랐다. 그는 혈봉을 좌우로 돌렸고 이 혈봉을 돌릴 때 적강이 터져나와 둥근 원을 그렸다. 이 둥근 원은 한동안 신주의 몸 주위를 유영하다가 신주가 좌수를 들어 손가락으로 이건을 지시했을 때 둥근 원은 천천히 이건을 향해 날아갔으나 천천히 날아가다가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쌘 속도로 쇄도했다. 그야말로 찰나의 수십, 수백의 적강원이 이건을 덮치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험이 이건을 덮쳤는데 역시 이건은 이건이었다. 영웅불사의 기상이 도도위 도천, 제석천의 불, 벼락. 이건의 말에 하늘에서 뭉게구름이 쏠려오더니 은빛 벼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벼락, 벼락, 벼락. 이건이 외칠 때마다 하늘에서 뇌전이 떨어져 내렸고 이 뇌전은 정확하게 혈봉이 붉은 원을 흩어버렸으니. 와하하하, 좋구나. 신주는 이건에 응전할 때 매우 기이한 얼굴을 하였고 이 얼굴은 시간이 흐르며 일그러져 매우 기괴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보법을 밟기 시작했는데 혈봉이 회전하며 보법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마치 화산이 폭발하여 불덩이가 사방에 흩날리는 모습과도 같았다. 혈아 도전, 봉화 침새, 대화 전강, 출, 전, 기, 화, 봉.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봉강이었다. 불기둥과 같은 봉강이 이건을 향했고 이건은 정강석화와 같은 신법을 전개했고 이 봉강을 선회하며 신주를 향해 이기어침을 날렸으니 팅팅팅팅팅팅티티티티티팅 팅팅. 이건의 이기어침은 신주를 타격했는데 이건은 신주의 불기둥을 피해가며 신주와 거리를 두며 계속해서 회전하였다. 마침내 쿠쿠쿠쿠쿠르르 쿵. 신주는 이건의 수많은 침 세례로 서서히 무너져갔고 그는 마침내 석근 집단 넘어가듯 땅바닥으로 쓰러져 버렸다. 후우. 신주는 한숨을 지었고 그의 머리에서 어떠한 연기가 흘러나왔는데 천하선지, 퉁, 퍽, 팥. 신주의 머리에서 올라왔던 연기는 이건의 와선지에 의해 퍽 터진 후 사라져버렸다. 사실 신주의 연기가 동물을 만났거나 사람을 만났다면 신주는 그에게 영혼이 옮겨가 또 다른 신주가 되었을 것이다. 휘리릭 척. 이거는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고 신주의 육체로 천천히 걸어갔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아수라에게 돌아가라. 스스스 스팟. 화르륵 화르륵. 신주의 육체는 불이 붙었고 재가 되도록 활을 타올랐다. 이건이 산매진화를 일으켜 신주의 육신을 태웠다. 이건의 두 눈에 황금색 이체가 드리웠고 그는 신주가 타는 모습을 보며 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늘은 어두웠고 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으니 투둑 투투투투투둑 투투둑. 비가 천천히 내렸지만 신주의 육체는 더욱더 타올랐고 재가 되어 빗줄기에 흘러 떠내려갔다. 신주의 폭기는 이건에 의해 이처럼 마감되었으니 하늘은 푸르렀고 구름 한 점 없었다. 하지만 대지는 한동안 비가 없었는지 매우 메말라 있었고 이곳은 비록 사막은 아니었지만 지금 흙의 청년이 걷고 있는 길은 매우 푸석하여 걸을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흙의 청년은 오랜 여행이었는지 걸음에 힘이 없어 지쳐 있었으며 대지 또한 청년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더욱더 메말라 보였다. 이상하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나? 너무나 척박하구나. 역시 마교가 3차 발호로 정파에 쫓겨나 이런 곳에서 둥지를 틀었으니 정파가 이곳까지 쫓아와 정벌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과 무리민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 녀석들은 짜고 치는 도박과도 같이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마교가 서쪽 하늘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지. 아무튼 마교의 태양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중도야, 내가 간다. 허허, 그렇다면 흑의 무복을 입은 청년이 바로 이건이었단 말인가. 그는 바로 폭강성 용주의 축주를 만났던 과거의 악연을 해결하기 위해 척박한 땅 신강의 관도대로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이 걸어갔던 방향으로 하늘에는 대머리 독수리들이 날고 있었다. 그 수가 제법 보였고 여러 마리 새들로 인해 재미없는 하늘에 나름 흥미를 유발했는데, 독수리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럿 죽어 있겠구나. 이거는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았으며 아무래도 이 독수리 떼들은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날고 있는 새들로 생각하였다. 이거는 자신이 왔던 길을 돌아보았고 주변으로 사람이 있는지 쓸어보았다. 반경 500여리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존재하지 않구나. 허허, 이거는 천리지청수를 전개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쓸어본 것으로 반경 500여리를 볼 수 있더란 말인가. 이거는 굳이 천리통이나 천리지청수를 전개하지 않더라도 그는 천리를 내다볼 수 있었고, 이는 제국의 진정한 후예만이 가질 수 있는 공능이었다. 바로 청극자를 온전히 이룬 영웅불사지체라고나 할까. 스츠츠스츠츠츠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호련히 사라졌고 그가 있었던 자리에는 한 올의 서기만이 피어올랐다. 독수리들은 하늘을 가득 메우다가 지상으로 곤두박질하였고, 지상에 내려앉은 후로 지면에 솟아있었던 무언가 쪼아 먹거나 주변을 뛰어다니며 배회했다. 이런 이들의 쪼아 먹는 것이 도대체가 스스스스츠츠츠츠츠츠. 흐릿했던 신형이 다시 뚜렷해지며 온전한 흑의 무복의 신형이 되었는데, 이는 바로 이건이었고 그는 매우 신출귀몰한 출현이었다. 이런 녀석들을 봤나. 사자의 시신을 훼손하는군. 너희들은 신께서 다른 짐승들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건만 아무리 그래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죽은 사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욕심을 부리느냐. 그렇다면 사자를 능멸하였으니 마땅히 심판받아야지. 피피피피피피 피웅 퍽 퍽 퍽퍽퍽퍽퍽퍽퍽퍽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대머리 독수리들은 이건의 지풍에 맞아 여러 마리가 죽어나갔고, 죽음을 직감한 일부 독수리들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여러 독수리는 먹잇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는지 다시 하늘에서 배회한다. 이 독수리들은 이건이란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잔치상을 만끽할 요량인 것 같았다. 그러나 피피피피피피 피웅 퍽 퍽 퍽퍽퍽퍽퍽퍽퍽퍽. 요놈들, 죽은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사자의 욕심을 부렸으면 응당 죽음이 제격이다. 피피피피피피 피웅 퍽 퍽 퍽퍽퍽퍽퍽퍽퍽퍽. 후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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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득. 이건이 펼친 지풍은 일반 집업이 아니었다. 일반 무공이란 한계가 있으나 이건의 집업은 동방제국의 신술이 가미되어 목표물을 끝까지 쫓아가 목표를 달성한 후에 자동 소멸하는 특화된 신술 집업이었다. 허허, 이런 진보된 집법은 중원 무림사의 전무후무한 기사될 것이다. 잠시 후 대머리 독수리들은 자신들에게 환란이 덮쳤다는 것을 직감하였나, 동료들이 무언가 강력한 공격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아챈 눈치 빠른 녀석들은 탐욕을 접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후후후후. 녀석들, 진작에 그럴 것이지. 미련한 녀석들이나 짐승들이나 꼭 내가 약이 되는 것을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잠시 하늘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내려 참상을 보았다. 땅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죽어있는 자들이 약 100여 구나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팽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독수리들에게 머리가 파였거나 눈알이 사라져 독수리에게 먹혔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참상이었다. 조금 끔찍하군. 도대체가 마교의 태양절이 무엇이건데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지. 아마도 이거는 마교의 전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하였다. 이거는 과거 중원전장의 봉공시절 타지방으로 공무상 찾은 여행을 하였고, 필시 중원전장은 마교와도 거래하였기에 그곳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상계는 오직 정보가 중요했고, 이는 곧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건 또한 필시 마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녀석들은 아직도 아우라 라마즈다가 이런 희생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 하지만 아우라는 절대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최중도 너는 막연의 정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것이지. 하지만 대천막가의 소주가 나에게 서신을 주었지. 자신의 수족을 희생하여 최중도를 요리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말이다. 태양절이 적기라 했으니 바로 이래 후가 되겠구나. 이거는 눈을 들어서 언덕을 향했으니 그곳에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었다. 그곳에는 바람에 나부끼는 붉은색, 노란색 천들이 있었으며, 이는 마치 동방제국
만신당의 헌법과도 같은 것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날렸다. 이곳 신당성에도 마교신앙인 신수의 이런 풍습이 있었다. 잡기를 물리치고 생사와 복중, 생과 복을 준다는 미신이었고, 이거는 이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이제 이거는 아수라의 자식인 폭광성과의 대결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그는 마교에서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